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용접 부실이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시공사가 광주시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살펴보니 용접과 관련한 대목이 허술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사고 현장입니다. 철골이 휘어져 사고가 난 만큼 용접 불량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고 경찰도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트러스 부분은 올 용접이고요. 철골 구조물을 용접으로 잇는 공사인 만큼 용접의 절차나 품질 등에 대한 점검은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광주 MBC 취재진이 확보한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이런 대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계획서에 포함된 용접 관련한 내용은 용접할 때 불이 나지 않게 하라거나 감전을 조심해야 한다 정도로만 언급돼 있습니다. 용접의 재원과 규격 같은 품질이나 핵심 기술에 대한 안전계획이 제시됐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용접부가 찢어졌고 또는 철판에서 이게 찢어져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검토를 좀 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했었으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이 가능했다는 것.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계획도 부실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직원이 아닌 원청업체 직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안전관리 계획서에 철근과 콘크리트 안전관리 담당자는 다름 아닌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안전관리를 담당한 하청업체 직원들은 시공교육 주의사항을 매일 숙지하도록 돼 있지만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이 확인해 승인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 들어오면 그 안전진단 전문업체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압수수색으로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확보해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은 중간 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서가 이번 붕괴 사고의 책임과 원인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전남 지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광주 쏠림 현상입니다. 지금도 광주에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더 집중되지 않겠냐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전남 서부권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포문화방송 김윤 기자입니다. 전남 도의원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두 번째로 연 행정통합 관련 의원 간담회. 의원들은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도시인 광주로 흡수될 것이란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통합 시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또 제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설계를 해야 된다. 광주 전남이 통합됨으로써 또 다른 또 지역 소멸의 문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야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록 전남지사는 권역별 특화 발전을 강조했지만 특별법만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며 통합 이후 제도 보완을 언급했습니다. 그 쏠림 현상이랄지 또 뭐 소외되는 지역이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특별법 이번에 하나로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시장 논리입니다.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면 인구 320만 명의 절반이 거주하는 광주 권역이 제2의 서울처럼 모든 자원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 충남 통합 논의에서 청사 유지와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안전장치로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지역별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수준의 강력한 차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광주는 AI와 금융, 목포권은 행정과 해양관광, 여수 순천권은 산업과 물류로 기능을 철저히 나누고 이에 걸맞은 권한을 특별법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가 주도가 아닌 것처럼 경제 수도와 행정 수도를 분리하는 정경 분리도 참고해야 할 대목입니다. 과거 도청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동북권 소외론이 재현되지 않도록
전통적 산업도시에 대한 배려도 필수적입니다. 청주청원의 경우에는 상생발전 과제를 법 조례에다 담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위원회를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도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를 특별법에 담아서 전남도는 다음 달까지 27개 시군구를 돌며 공청회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발의될 특별법이 쏠림 현상을 막을 실효성 있는 방패막이를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쏠림 현상을 걱정하는 건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의 핵심 산업 거점인 동부 지역은 이번 행정통합에 발맞춰 반도체 국가 산단을 전남 동부권에 유치해서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키우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여수 문화방송 김단비 기자가 전합니다. 행정통합에 있어 전남도민이 우선 걱정하는 건 도농 간 불균형이 커질 가능성입니다. 초광역권의 예산과 인프라는 물론 인구마저도 광주 등 거점 도시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남도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또 굳이 이렇게 통합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제 동북권은 좀 소외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쏠림 우려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산업 균형 배치를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광주권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 산업을 고루 배치해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동부권은 120만 평 규모의 미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제조, 에너지, 첨단 산업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북권에는 미래첨단 국가산단을 120만 평을 만들겠다.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는 문제는 오히려 산업을 고루 잘 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의지는 광주 전남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초안에도 담겼습니다. 총 8편 27장 323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 제5편에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에너지 등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등 각 부처 장관이 가진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대폭 이양해 신속한 산단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자체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전남도에 공식 건의한 사안으로 동부권 산업구조를 석유화학, 철강 중심에서 반도체와 첨단 제조 산업으로 전환해 하나로 연결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순천시는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조만간 여순광 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까지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에 힘을 보태면서 행정통합이 전남 동부권 산업 재배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내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열립니다. 특별법에는 통합정부와 지위와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고 시도민과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 방지 조항도 명시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공청회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월 말까지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광주 전남 통합추진특위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광역행정통합은 자치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큰 방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 방안은 이르면 오는 1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16일 발의가 예정됐던 행정통합특별법은 주민 의견 수렴과 법률안 조정 등을 이유로 이달 말에 발의하는 것으로 늦춰졌습니다. 기후변화가 과일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사과의 주산지로 꼽혔던 곡성에서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던 천혜향이 생산되고 있는 건데요. 그 변화의 현장을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혜향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곡성군 옥가면의 한 시설하우스. 2,3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하우스 부지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사과나무가 자랐던 곳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사과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재배 환경도 열악해지자 농장주는 고심 끝에 장목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처음 3년 동안은 소득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하우스 전체가 황금빛 물결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것은 안정적이고 소득이, 사과는 가을 날씨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처럼 사과를 재배하다 천혜향과 한라봉, 레드향 등 망감류로 장목을 전환한 농가는 옥가면 일대에서만 12농가 4.2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 재배 면적은 10년 전 110헥타르에서 40헥타르로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비와 안개가 잦은 제주도보다 일조량이 풍부해 옥과 지역이 망감류 재배의 최적지로 떠오른 겁니다. 여기에 최고 당도 16브릭스를 자랑하는 옥과산 천혜향은 제주도보다 출하 시기도 한 달 정도 빨라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육즙도 풍부하고 산미도 적고 또 신선도도 그만큼 좋은 호평을 받아서 제주산보다는 10에서 15% 정도 향상된 가격으로. 옥과향이라는 이름으로 사과를 대체하고 있는 망감류는 옥과 지역에서만 20헥타르까지 재배 면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자치단체와 손잡고 최고 70%까지 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에서도 30%에 이르는 자부담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목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2.19 참사 당시 무안공항 조류 충돌 예방 활동 지역에 법정 기준인 13km가 아니라 5km로 축소 운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예방 활동 범위를 5km로 제한할 경우 조종사와 항공기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년간 공사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의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과다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오늘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의 조속한 선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상인은 총장 공백이 2년째 이어지고 있어 대학의 중장기 비전 수립과 연구, 교육, 운영 정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가 조속히 총장 선임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고용률이 4년 연속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호남데이터청이 발표한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고용률은 60.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해 지난 2021년 이후 4년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전남 지역의 고용률은 65.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